성동구 하온의료재단 산하 상급 종합병원. 서울 동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최신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규정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차가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83세 노인 윤태훈. 그는 초겨울 어느 날 숨이 가빠 급히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선 그를 맞이한 건 따뜻한 안내가 아니라 차갑게 빛나는 키오스크 화면이었습니다. 진료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그는 그날 환자가 아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가 이 병원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규정 뒤에 숨어 사람을 외면한 그날의 선택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 파문의 시작이 될 줄은. 자, 지금부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초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새벽부터 호흡이 편하지 않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라고 곧 나아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넘기자 숨 쉬는 게 일처럼 힘들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진작 병원에 끌고 갔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지 3년째 나는 병원 가는 일조차 미루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더는 버틸 수 없어 집 근처 하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예전에 아내가 정기검진 받던 곳이었습니다. 큰 병원이니 괜찮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환자복 입은 사람, 휠체어를 미는 보호자, 서류 뭉치를 든 직원들. 모두가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듯 분주했습니다. 나만 그 흐름 밖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숨이 차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창구 앞에는 키오스크 5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진료카드를 넣어주세요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진료카드. 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가 여러 장 있었지만 진료카드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리해두던 서랍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카드. 어쩌면 아내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버튼을 찾으려 했지만 화면은 자꾸 다른 메뉴로 넘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서인지 긴장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분 계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켜섰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앞으로 와서 능숙하게 카드를 넣고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나는 다시 빈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신분증을 넣어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환자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르신, 진료카드 없으세요? 옆 창구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기 창구로 가세요. 등록하셔야 돼요. 그가 가리킨 곳은 로비 구석, 신규 등록 팻말이 붙은 창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7명쯤 있었습니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 처리하는데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앞에 3명 남았습니다. 그때 창구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올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지금 점심시간도 아닌데. 다른 창구는 왜 안 열어줘?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20분쯤 지나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더니 팻말을 치웠습니다. 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안절문 여성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찰에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보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어서요. 나는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나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등록 안 되어 있네요. 신규 등록하시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류 작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들고 옆 작성대로 갔습니다. 서류는 3장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신청서, 건강보험 확인서. 글씨가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비뚤비뚤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기억나는데 뒷자리가 헷갈렸습니다. 신분증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박소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거 빠졌어요. 그녀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건강보험 확인서 아래쪽에 체크 안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다시 작성대로 가서 체크했습니다.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험증 가져오셨어요? 보험증이요? 건강보험증 없으세요? 집에 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보험 확인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에 가서 가져오시든가 아니면 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확인받으세요. 전화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기 있잖아요. 거기서 하세요. 그녀는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이 더 가빴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심해졌습니다. 전화부스에 도착했지만 보험공단 번호를 몰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려 했지만 인터넷이 느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간신히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동응답이 나왔습니다. 번호를 누르라는 안내. 나는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원 연결까지 3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강보험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신데 혹시 환자분이 직접 확인서가 필요하신 건가요? 병원에서 보험증을 가져오라고 해서요. 아, 그럼 병원 측에서 조회하시면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고요. 그럼 제가 따로 뭘 할 필요는 없나요? 네, 병원에서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박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병원 측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그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시스템이 느려서.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나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게 눌렸습니다. 40분쯤 지나 다시 창구로 갔습니다. 확인됐나요? 박소연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숨이 좀 가빠서 빨리 진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녀는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감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럼 응급실 가세요. 여긴 외래예요. 응급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호흡기내과 진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럼 등록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나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병원이 다 저래. 서류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 키오스크도 노인네들은 못 쓰잖아. 그런 거 생각이나 하고 만들었을까? 저기 할아버지 얼굴 안 좋아 보이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 창구 쪽에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보험 확인됐어요. 그런데 진료카드 발급이 지금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1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1시간을 또 기다리라고요? 제가 어떻게 해요? 시스템 문제인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도 논쟁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구 뒤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명찰에 원무팀장 이재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박소연과 무언가 이야기하더니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복구될 때까지 기다리시든가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오시든가. 선택은 어르신 몫이죠. 지금 숨이 가빠서 힘든데 그것도 안 됩니까? 그는 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시면 응급실 가보세요. 여긴 외래고요. 등록 안 된 분은 규정상 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규정 따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저희도 난처합니다. 규정 없으면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민원 넣으셔도 바뀌는 거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나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헤매시던데. 좀 답답하네. 우리도 바쁜데 저런 분들 때문에 줄이 안 가잖아. 어쩌겠어. 요즘 세상이 빠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지. 한 젊은 남자가 나를 보며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문맹이신가 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조였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근처 약국에 들어가 약사에게 증상을 말했습니다. 약사는 간단한 기관지 확장제를 줬습니다. 약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의 당황, 끝없는 대기, 차가운 응대, 그리고 마지막 팀장의 말. 규정이 그래요. 규정?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암 투병할 때 받았던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온의료재단 정관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18년 전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치료비 걱정에, 병원 선택 고민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의사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하온병원의 종양내과 과장이었던 분. 그분은 치료비 걱정하지 말라며 병원 내 환자 안전기금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기금 덕분에 아내는 3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치료를 받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투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나는 그동안 모은 재산 대부분을 하온의료재단에 기부했습니다. 30억.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익명으로 취약 환자들을 위한 안전기금으로 쓸 것. 재단은 그 돈으로 하온 환자 안전기금을 설립했고 나는 익명 위탁자 Y로 등록됐습니다. 그때 재단과 맺은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있었습니다. 위탁자는 기금 운영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준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 결과 환자 안전 또는 평등 대우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 직무정지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정기금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내가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할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재단은 거액 기부자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정관에 명시했습니다. 15년간 나는 이 권한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기금은 잘 운영됐고 병원도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달랐습니다.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관, 계약서, 위탁자 확인증 모두 서랍 깊숙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정관 12조 사망, 긴급준법감사 요구권, 계약서 부속 합의 사항, 취약환자 차별 발생 시 인증 보류 가산수가 중단 트리거 발동. 나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재단 법무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온의료재단 법무팀입니다. 저는 환자안전기금 위탁자 Y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1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위탁자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긴급준법감사를 요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키오스크, 대기, 서류, 시스템 핑계, 팀장의 냉담한 응대.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에 따라 즉시 감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 현장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긴급 제재 조항을 발동을 원하십니까? 재단 마이너스 병원 마이너스 보험사 3자 협약에 명시된 조항. 취약환자 차별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 재평가 보류 및 가산수가 중단. 발동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나는 다시 그 병원에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음 날 오후 나는 하온병원 로비에 다시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 법무팀장과 감사팀 직원 2명이 함께였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원무팀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나를 응대했던 박소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하온의료재단 법무팀 최인호입니다. 원무팀장님 계십니까? 박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이재욱 팀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인호 팀장이 말했습니다. 환자 안정기금 위탁자분의 긴급 준법 감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관 12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 안정기금 위탁자요? 네. 익명 위탁자 Y입니다. 최인호는 나를 가리켰습니다. 이재욱은 나를 봤습니다. 어제 본 그 노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오신 분. 맞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인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관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직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요? 긴급 감사입니다. 즉시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재욱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일단 회의실로 가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인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키오스크 사용 편의성, 신규 등록 절차, 취약 환자 응대 매뉴얼 확인하십시오. 직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키오스크 앞으로 갔고 다른 한 명은 창구 컴퓨터 앞에 섰습니다.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습니다. 최인호가 이재욱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이 환자분은 몇 시간을 대기했습니까? 그건 보험 확인에 40분, 시스템 점검 핑계로 1시간 추가 대기, 총 2시간 동안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83세 환자를 방치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재욱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시스템 점검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였습니다. 이 환자분이 오신 건 오후 2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겁니까? 최인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이재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 직원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키오스크에 노인 접근성 메뉴가 없습니다. 글자 크기 조정, 음성 안내, 도움 요청 버튼 모두 미비합니다. 또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신규 등록 창구가 한 곳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취약 환자 우선 창구 설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욱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어제 이 환자분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규정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재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인호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재단과 병원 그리고 보험공단이 함께 맺은 협약서입니다. 제8조 3항 약자인 환자를 차별하거나 의료 혜택을 막는 일이 발생하면 다음 조치를 즉시 실행한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병원 인증 재평가를 보류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가상금 지급을 당장 중단합니다. 셋째, 사건을 공개하고 개선을 명령합니다. 최인호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위탁자께서 긴급 제재 발동을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재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약속 이행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증 재평가는 다음 달 예정이었습니다. 보류 통지가 나가면 최소 6개월 연기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급 종합병원 지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상금 중단은 병원 수익의 연간 약 30억 원 규모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증 재평가는 다음 달 예정이었습니다. 보류 통지가 나가면 최소 6개월 연기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급 종합병원 지정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산수가 중단은 병원 수익의 연간 약 50억 원 규모죠.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재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한 건데요. 최인호가 그녀를 봤습니다. 규정대로요? 네, 진료카드 없으면 등록하고 보험 확인하고 규정에 환자의 호흡곤란을 무시하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규정에 노인 환자가 키오스크를 못 쓰면 방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박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정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환자를 밀어내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최인호의 말에 로비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병원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병원장 김성호, 다른 한 명은 경영본부장이었습니다. 김성호 병원장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인호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성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트리거가 발동됐다고요? 네. 오전에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김성호는 이재욱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재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하겠습니다. 제발, 트리거 발동을 취소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병원이 무너집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무너져야 할 건 사람보다 규정을 앞세우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제 저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카드 없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을 때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정체를 알았으니 달라졌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지위나 돈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로비가 숨죽이듯 조용했습니다. 내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규정은 방패가 아닙니다. 우산입니다. 약한 사람을 먼저 가려줘야 합니다. 김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인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관 12조 6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종이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원무팀장 이재욱 및 창구 직원 박소연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됩니다. 박소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최인호는 그녀를 봤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일한 거예요. 규정대로. 환자가 숨이 가쁘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박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급실 가라고 했습니다. 환자가 응급이 아니라고 그냥 진료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등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환자는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당신은 뭘 했습니까? 박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인호가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24시간 내에 무서류 우선 창구를 설치합니다.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 환자가 서류 없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영본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24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인력 배치도 해야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오전까지 완료입니다. 최인호는 단호했습니다. 셋째, 전 직원 대상 차별 예방 및 감정 노동 교육을 일주일 내 완료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십시오.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행하면 트리거는 해제됩니까? 최인호는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행이 확인되면 보류하겠습니다. 단 6개월간 모니터링합니다. 재발 시 기금을 다른 병원으로 이전합니다. 김성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이행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가 말했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십시오. 병원 홈페이지, 로비 게시판, 그리고 직원 전체 회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환자를 규정보다 뒤에 두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적으면 됩니다. 김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인호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감사는 일주일 뒤에 다시 진행합니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는 다시 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 나를 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도 어제 여기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키오스크를 못 써서 1시간을 헤맸죠. 고맙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최인호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또 가야죠. 그래도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하원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옆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버튼이 새로 생겼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내 직원이 즉시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규 등록 창구 옆에 우선 상담 창구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일단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창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새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사람. 간결했지만 강렬했습니다. 나는 우선 상담 창구로 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진료 보러 왔는데 카드가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먼저 증상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가끔 숨이 가빠서요. 그럼 호흡기내과 진료가 필요하시겠네요. 제가 먼저 예약 넣어드리고 등록은 천천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직원은 일어나서 의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나는 앉았습니다.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보험증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5분도 안 되어 등록이 끝났습니다. 진료 카드를 받았습니다. 진료는 3층 호흡기내과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편안한 진료 되세요. 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호흡기내과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숨이 가끔 가빠서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기침이나 가래? 기침은 조금 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잠시 숨소리 좀 들어볼게요. 크게 숨 쉬어 보세요. 나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의사는 등과 가슴을 번갈아 들었습니다. 폐에 약간 소리가 있네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 기능 검사도 같이 할게요. 오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처방전 드릴게요. 검사 끝나고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폐 기능 검사 모두 1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기관지염이에요.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일주일치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세요. 나이 드시면 폐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고 계산을 했습니다. 보험 적용이 되어 얼마 안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성우 병원장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진료 보러 오셨습니까? 네.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더군요. 김성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약속 지키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최인호 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우선 상담 창구 이용률이 하루 평균 35건입니다. 대부분 노인과 외국인 환자입니다. 좋군요. 직원 교육도 완료됐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대 개선 효과가 확연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초반에 일부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업무가 늘었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병원장이 직접 설득했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박소연과 이재욱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소연은 지역 보건소로 전보됐습니다. 그곳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욱은 병원 내 교육팀으로 발령났습니다. 직접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이군요. 네. 병원장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리거는 해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만 6개월 모니터링은 계속됩니다. 좋습니다. 최인호가 물었습니다. 기금 이전은 보류하시는 겁니까? 네. 이 정도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우선 상담 창구 이용 사례 보고, 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를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선 창구에서 통역 서비스를 연결해줬다. 한 치매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왔는데 직원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진료까지 동행했다. 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못 쓰자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재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익명 기부자의 헌신이 만든 변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슈퍼에서 우연히 박소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오시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텐데 지금은 한 분 한 분 제대로 모시려고 노력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군요.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당신도. 우리는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하원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진료카드를 가지고 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붐볐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덜 불안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바빴지만 친절했습니다. 우선 상담 창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서류 없이 온 노인,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장애가 있는 환자. 직원들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안내했습니다. 키오스크 앞에서는 젊은 직원이 노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직원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벽면의 문구를 다시 봤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사람. 그 문구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규정보다 앞에 둡니다. 나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규정 뒤에 숨어 사람을 밀어냅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하지만 규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겪은 부당함을 참지 않았을 뿐입니다. 내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라. 그것만 요구했습니다. 처벌은 사람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조건 있는 용서는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병원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하원병원은 달라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당신도 어딘가에서 규정이라는 말을 들으며 밀려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도 시스템 탓이라는 말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규정은 방패가 아닙니다. 우산입니다. 약한 사람을 먼저 가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부당함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십시오. 작은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